바람 냉기를 막는 거지. 보온도계 하나 덮었다고 보온도계에서 열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열이 바깥으로 안 새어나오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대마리식으로 해보니까 조금 냉해피라든가 좀 문제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촉병도 좀 심합니다. 그래서 밑에를 안 건드리고 막해상을 올려서 해보니까 부작용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이 잘 가더라고요. 그리고 분봉열도 그 버리컨하고 그 버리컨은 세력의 문제도 큰 차이가 없었고, 그러니까 모든 거는 군풍과 벌 무리가 달려있는 거지. 알 몇 장 더 받는다고 꿀 더 뜨는 거 아니거든요. 꿀이 나의 꿀을 뜨지. 소비가 없을 적에 방소비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 방소비를 하시느냐 내가는 한100 장이나 갖고 있는데, 만약에 소비가 없지 않습니까? 먹이장이 없으면 소비를 넣어야 되고, 소비가 없으면 소초를 넣으시면 돼요. 소출. 근데 만약에 소초를 넣는다, 그러면 솔직히 좀 보온 보강이 더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씩 내야 되는 거는 예. 한꺼번에 한 100장 가지고 다 내야. 예.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소비가 없을 때 소초만 넣어야 되는 상황이 생길 때도 있었거든요. 해보니까 벌이 조금 부담을 느끼더라고요. 한 장씩 한 장씩. 예.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왜냐면은 가뜩이나 날 추운데 개상을 씌우면서 공간이 확 커졌거든요. 우리가 단상에서 한 장벌이 터지면은 2장벌로 볼 수 있는데, 개상을 올리는 순간부터 한 장벌이 터지면 한 장벌 이상은 안 봅니다. 형님 봉판 6장이면 터져나오면 12장벌이네. 그럼 개상 끝났네. 이게. 그거 아니거든요. 6장벌이 터졌으면 6장벌이, 그럼 나머지 벌은 뭐가 되냐고. 응? 걔네들 일하다가 죽겠지 뭐. 그럼 뭐냐고. 그러면 부족하면 보충해주면 되고. 근데 보충 안 해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2차, 3차 들어가는 그러니까 아카시아를 봤을 때 2차 꿀 뜨고 3차 꿀 뜨는 걸 대비해서 거기에 맞춰서 역봉을 만들기 위해서 공판을 계산을 놓고 21일 주기에 맞춰서 공판을 양을 여유를 더 주기 위해서 지원분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관리를 해왔고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깃벌을 꽤 많이 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240동 이동에 깃벌이 한 100동 이상 붙어줘야지 그 정도 작업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늘 300 몇십 개 가지고 벌은하고 있는데 실제 생산군은 240개밖에 안 돼요. 비효율적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도 꿀 따는 양은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산란을 많이 받아야 될 시점이 있고 느슨하게 가져야 될 시점이 있는데, 꿀 따는 것만큼은 가급적이면 4월 중순 이전에 개상을 올렸을 때 열이 받치는 상황이 일어난다면 아카시아 꿀은 거의 포기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내려앉히거나 처음부터 다시 해야겠네요. 그런 상황을 안 만들려면 좀 느긋하게 벌을 키우는 거지. 근데 저는 진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니까 벌을 빨리 키우려고 애를 쓰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굳이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아카시아 바라보는데 벌이 벌써 지금 단상 만상이 들었으면 나중에 뒷감당은 어떻게 합니까? 왕대 아무리 띄워준들, 숲을 아무리 제거해주고 아무리 정리체미를 해준들 군 자체는 이제 무너진 겁니다. 나가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그 용매 일가리로 벌을 묶어서 기를 때 예. 이렇게 막개상을 하기 전에요. 예. 개포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개포유. 네. 아까 마지막 때 제 벌 보신 분 있으시죠? 예. 보셨지? 별겁지? 예. 저는 거기에 대해 큰 의미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보온두께 정도만 올려줘서 열을 좀 막는 정도만 해주고, 거기다 신문지 올리고 비닐개포 다 씌우고 그런 거 안 합니다. 아니 오히려 바뀌고 프로폴리스 망을 친다든지 이런 예. 좀 환기를 좀 많이 시켜야 그러면 안 되지. 봄볼 때는 그렇게 하면 좀 문제가 생기지. 그러니까 환기의 목적이, 그러면 그 막개상을 어느 시기에 올리시는데? 그거는 이제 벌을 봐야 됩니다. 예. 답을 제가 내리는 게 아니라 벌이 내려주는 거거든요.
아니 우리 집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의 경우를 여쭤봐. 여기서 보통 3월 15일, 작년에 15일에 올렸고 평균적으로 보면은 15일에서 20일 전에 씌워집니다. 왜냐면 생산 관리 전체가 다 어들 하분부터 시작하는 계획으로 자꾸 들어가고 있는데 월동 들어갈 적에도 그 고기에 맞게끔 월동을 다 합니다. 그리고 축소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적은 양의 소비부터 2에서 3매볼부터 시작을 하고 뒷벌은 모래에서 지워버립니다. 내가 받아야 될 산란 양은 3매다. 그러면 뒤에 벌이 3매가 붙든 4매가 붙든 그 벌은 저는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그게 맞아요. 해보니까 3매일 때가 제일 알도 빠르고 알차고 그리고 떡도 적게 먹고 어쨌든 좀 한 덩어리라도 덜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 저도 나가서 고기 좀 사 먹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벌 하나를 못 줘가지고 안타까워했는데 요즘은 벌 주는 게 왜 이렇게 아까운지 모르겠어요. 이거 해줄 거야. 내가 가서 어디 가서 고기 먹으면은 이거 다 사러 갈 건데 우리 애기한테 고기 사주면 아빠한테 사랑받을 거야. 지금 아까 환기의 목적보다 말이 끊겼어요. 계속. 아 예. 이제 습이 많은 봉장이 있고 습이 없는 봉장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환기구를 살짝 열어준다고 합니다. 그 정도 개념은 괜찮은데 말 그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망을 써버리면 그좀 문제가 커지죠. 냉해피가 생기죠. 왜냐하면 낮 기온은 높다고 하더라도 밤 기온은 낮거든요. 남부도 여기도 예외 없이 밤 기온은 낮습니다. 영하입니다. 아직까지. 근데 시기에 안 맞게 우절한 벌들이 항상 보면 그런 부작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고. 근데 그건 이제 그 답이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라 벌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딱 이거다 정답 내리기가 참 어렵네요. 며칠 전에 예. 야생 예. 장기 차이 엄청 없는 걸 봅니다. 예. 그래서 저 영양고 예. 저도 그냥 그 기존 방광창이 있으니까 그걸 제가 야생골동을 쓴 게 야생골동의 초창기 모델이 밑바닥이 플라스틱이 아니라 나무였습니다. 나무가 열받고 하니까 하도 뒤틀려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고 그래서 보완돼서 나온 게 이제 플라스틱 나올 때인데 그 나무 바닥판일 때도 써봤고 다 일단 뭐 기본 구성이 8매 구성 아닙니까? 9매 야생골동이에요. 뭐 업체 이거 선전하는 거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데 그 벌의 구성이 딱 보면은 그 구매 야생 볼동일 때가 제일 좋더라고요. 그리고 환기창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동 때는 다 벗겨냅니다. 다 벗겨내되 소문은 막고 다니고 그 환기창 절대 안 씁니다. 그러니까 그 이동 나가는 1차에서는 절대 소문 개방 안 시킵니다. 다 막고 들어가요. 벌 바람 통 안에 바람 들어가는 거 썩 좋은 거 아닙니다. 한여름도 마찬가지고 벌이 바람 들어가면 노제마 올 확률이 더 높아지고 벌도 많이 끼고 그러니까 야생골동을 예전에 쓸 적에 그 환기창 활용을 처음에 했다가 좀 벌 끼는 현상도 생기고 문제가 생겨서 환기창 빼고 안 썼거든요. 뻥이 예예 나무 개포 예 그거 하나만 딱 씁니다. 사무개뿐 말고 월동 뻥에 예. 사각형 예 사각형 예예 사면 환기창 그거를 막은 상태하고 안 막았을 때하고 원장님 이야기할 때 그것도 이제 개포가 덮이냐 안 덮이냐를 봐야 되겠죠. 예, 그러면 그 개포를 덮은 위에다가 사면 환기창 얹고 나무 개포 얹고 뚜껑 닫는 거예요. 월동 뻥에 떨어지는 아, 그거 모르겠는데 그러면 봐야 될 거. 일반 아, 예. 아, 그거 예. 그걸 막으면 글쎄, 그 경험을 안 해봐가지고. 예, 경험을 해봐야지 뭐라고 말씀드리고. 아예 그 물이 없는 그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거든요. 알겠는데 거래 원리는 그 통 안에 공기를 순환시켜서 항상 그 유가열을 만듭니다. 유가열을 만들었을 때 그 열이 일어나는 열을 갖다가 전체에 다 퍼뜨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풍 작업을 합니다. 환기를 하는데
위에 개포에 뭐 틈이 생긴다든가 열려버리면 지네들이 만든 질서가 다 깨지겠지. 밑에 소문은 개방할지언정 뚜껑은 항상 막혀 있는 게 좋다. 그래서 비닐 개포를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쓰기를 하는데, 비닐 개포를 쓰게 되면은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는 밑창이 나 있는 벌통일 때를 비닐 개포를 전체를 1년 연중 쓰는 건 괜찮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 밑창이 없을 경우에는 가운데 뚜껑 쪽에 막아지는 게 좋습니다. 삼연한 교창이 활용도가 있긴 한데 전체를 봤을 때는 한두 번 쓰는 거죠. 일반. 예. 예. 그 아까 저 이동도 그렇거든요. 제가 이동 나가는 지역이 1차하고 2차 쪽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추워요. 춥다 보니까 바람 들어가면은 여름에도 마찬가지에 통 안에 바람 들어가는 게 썩 안 좋거든요. 그래서 수문 조절을 하는 이유도 그렇고, 그 바람이 조금 후하고 들어가는 그 바람의 그 무게가 벌은 톤으로 느낍니다. 그러니까 엄청 무게감을 이렇게 느끼고, 가령 예를 들어서 대검할 때 후하고 바람 불면서 벌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것도 썩 안 좋은 겁니다. 손으로 살짝 붙여준다든가 훈연을 하든가. 근데 후 불어서 벌을 퍼뜨려 놓는 거는 안 좋지. 바람 자체가 벌을 병들게 하는 거야. 그걸 하시는 거예요. 예. 조엘질이 생산을 했을 때 예. 조엘질이가 통마다 예. 그 빛깔이 다르단 말이에요. 예. 예. 하기도 하고 연두빛도 있고. 예, 유백색도 있고. 네. 그리고 잼이 충이 들어있는 게 약간 하얀 물기가 약간 있는 게 있고, 예. 어떤 때는 어떤 날은 조금 더 예. 하고. 근데 그 차이를 어떻게 아세요? 저희가 화분 아니겠습니까? 화분색으로. 예. 그러니까 근데 화분의 색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화분의 성분에 따라서 색이 결정되는 거 같더라고요. 저도 이걸 몰라가지고 지금 한 몇 년 전부터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추측은 하지만 예. 성분을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예, 그렇죠. 이게 해석이 어려운데. 예. 예, 안 그래도 우리 동서한테 좀 부탁을 해볼까 합니다. 좀 분석 좀 해달라. 몇 년째 그냥 관찰을 하고 있는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동서가 지금 농진청 농업생물부에 일을 하고 있거든요. 연구원으로. 그래서 뭐 다른 부탁은 잘 안 하는데 일거리를 좀 줍니다. 요게 좀 우리 잘 모르겠다. 이거 알면은 나중에 일하는 데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거 연구 좀 해주라. 그러면 또 일거리 준다고 좀 짜증은 내긴 하는데 반드시 과제에 나중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줘야 돼. 군대에서 그 성분 해석 그 분석이 가능한가요? 조엘젤이 그게 아직 특별하게 기준이 만들어진 게 없어가지고, 예, 기준이 만들어진 게 없다 보니까 가능은 한데 어떻게 기준을 세워야 되냐 그런 질문을 던지거든요. 교수분들이 좀 그렇다. 그래서 나중에는 뭐 그런 것까지 따져야 되냐. 뭐 화분 들어보마다 색깔 다르고, 뭐 화분에다가 뭐 우유 집어넣냐고. 근데 그게 이제 화분마다 색이 다를 텐데 같은 날 벌마다 그 보통 이제 화분색이 물론 다르긴 하지만 그게 왜 그러냐면 통마다 색깔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걔네들이 가져오는 화분도 단일의 화분이 아니라, 어떤 놈은 얼음 화분이 요거 여기 가니까 화분 많더라. 그럼 걔네들은 얼음 화분 쪽으로만 가는 거고, 여기 가니까 다리가 많더라. 그럼 다리 화분 쪽으로 몰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뭐 화분 화분이 아니잖아요. 어떤 놈은 도토리 화분 많이 들어온 게 있는데, 어떤 거는 무슨 뭐 얼음이나 저거 뭐지 애기 똥풀 그런 화분이 또 많이 가져오는 애들이 있거든. 그걸 뭐 사람이 컨트롤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어쨌든 뭐 그 안에서 내가 로얄젤 생산했을 때 이 색깔의 변화가 이렇게 화분이 들어올 때마다 변하는구나, 그런 것만 숙지하면은 뭐 그래도 좀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누가 좀 검사해서 이런 원인도 알아줘서 이게 과연 이러한 색깔이라든가 성분들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가, 그러면 로얄젤리 품질도 가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한 틀 한 틀 떠서 체유를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한 틀 떠서 체유해가지고 한때 다 몰아놓고 섞어버린대요. 그러니까 10HDA나 성분이나 조성물이 똑같이 나와요. 우리나라 거는
각 통마다 병에 담다 보니까 검사를 해보면 요거 다르고 저거 다르고 다 다른 거지. 그거 평균치 내가지고 요건 뭐 대충 이렇더라 저렇더라 그 정도의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로얄젤리가 생산 기술은 높은 것 같습니다. 뭐 중국하고 따졌을 때 좀 뒤지긴 하는데 열심히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 뭔가 기초가 안 다져져 있어요. 생산의 기준, 품질, 그다음에 판매 루트, 사용처, 그리고 뭐 더 나아가서는 뭐 의약품이라든가 식품 쪽에 더 6차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체계까지는 안 바르더라도 기초라도 뭔가 다져져 있어야 되는데 제가 좀 건의하는 게 농림부에 건의하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너무 기초가 없다. 축산물의 기초 없이 어떻게 비전을 바라볼 수 있냐고. 다른 것도 아니고 로얄젤리인데 우리나라는 최근 몇 년 전에 저 로얄젤리 인정을 안 했거든요. 정부에서 포기를 한 건지 버리려고 한 건지 산물 로얄젤리를 인정도 안 하고 그 알려지지 않은 물질에 대한 그런 부분도 인정을 안 했고 그래서 뭐 포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자료 찾아보니까 호주에서 뭐 밝힌 게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저는 그 로얄젤리 공부가 우리나라 그 학문 논문 다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기초적인 아주 뭐 80년대 초반 뭐 조금 최근에 나온 게 90년대 95년도에 나온 뭐 문헌이 있더라고요. 그 정도가 다지 명확하게 뭔가 체계를 잡고 로얄젤리에 대해서 역사라든가 생산 기술 그리고 각 로얄젤리의 특성 이런 게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논문도 없고 뭐 전혀 없어요. 그래서 다 외국에서 찾아가지고 보고 있는데 외국에서 지네들이 거기 실정에 맞게끔 논문을 쓴 거지 우리나라 환경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참고만 할 뿐이지 그게 기준이 안 되는 거니까 제가 뭐라고 확실하게 뭐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저도 참 이게 참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공부 많이 해야 되고 로얄젤리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거 이상으로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농림부에도 좀 건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제발 좀 연구 좀 해달라. 소비자들이 찾고 있는데 찾고 있을 때 시작하면 늦는다. 찾기 전에 조치를 해놓고 찾았을 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산물에 우리 양봉 산물이 만병통치약 아닙니까? 약장사 하는 말로 만병통치약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뭐 괜히 건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교수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좀 방향을 올해 가봅시다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제 양봉 역사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 아버지께서 세통으로 시작을 하셨고요. 그리고 건강 때문에 요양하러 충성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부산 살고 있었고 그래서 학교 졸업하고 저는 건축 설계사무소 다닐 때입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건강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셔가지고 왔습니다. 왔고 아버지께서 이제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제 건강이 조금 좋아지실 무렵에 취미로 세통을 시작했는데 아버지께서 이제 저한테 사흘 수저를 내주시더라고요. 이거 꿀 좀 더 떠야 되겠다.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어떻게 하면 벌을 수 있냐. 이 정도 꿀 좀 물어보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 그러면 아버지가 이거를 하시는데 아들이 해야지. 그래서 아버지 명을 받들어서 전업 양봉으로 뛰어들려고 무조건 도로든 어디든 쫓아다니면서 양봉 많이 하는 분 밑에 들어가가지고 가르쳐 주십시오. 무조건 벌만 가르쳐 주시면 뭘 제가 시키든 열심히 하겠다고. 아래를 한번 딱 훑어보더니만 내일부터 나오라고. 그래서 이제 벌 배웠다고 생각했는데 텐트 안에서 한 몇 개월 동안 속초만 만들고 틈나무 왕농 만들고 그리고 뭐 철사 뭐해라 뭐 잔치무릇만 하다가 한 6개월 지나서부터 요거 버티네 올라가라 볼통 옆에 앉아봐라. 그때부터 봉술로 맞아가면서 한 1년 넘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부터 해서 생산 들어가는 것까지 다 해서 철저하게 이동 양봉을 했거든요. 거제도에서 벌 키워서 나중에 저거 주천 그러니까 영월 가기 전에 주천 거기 산속에 들어가서 다리 화분 따면서 재리 생산하고 그분
명 받들어 가지고 당불 뜨고 그리고 벌 분봉 다 시키고 그렇게 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1년 조금 넘게 배우고 가라더라고요. 결국 벌배통 주길래 나와서 이제 전업을 시작했고 그때 당시도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다 보니까 벌을 좀 주겠습니다. 아까 제 나이를 물어봤는데 자꾸 얘기가 좀 산으로 가는데 제 올해 나이가 45입니다. 73년생입니다. 예, 뭐 20대 당시에 꿀사동 한참 활동할 때도 막내였는데 귀여운 막내였는데 이제 조금 이제 나이가 든 막내가 됐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이제 후배 양봉인들도 조금씩 저한테 옆에서 오기도 하는데 여전히 막내로 통하고 있고. 그러면 저는 이 짧은 시간에 저 나이도 얼마 먹으면 벌을 어떻게 저렇게 많이 할까? 워낙 많이 깨져봐서. 그러니까 똑같이 1년을 했는데 저는 벌을 남들보다 조금 더 주겠고 그러니까 사는 게 좀 힘들었지. 그러니까 겨울 되면 늘 노가다로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안 죽이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왜 죽는가를 알고 싶어서 간 겁니다. 그 안에 어떤 해답들이 들어있는가 그거를 보려고 찾아가서 얘는 죽는 과정을 보니까 이래서 실패하는구나, 이래서 죽는구나, 이렇게 하면 생산이 안 되는구나를 20년 동안 벌하면서 몸소 다 겪었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듯 한데 또 먹고 살고 있고 실패했는데 먹고 살고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조금 상황이 이제 역전이 많이 됐죠. 그런 이제 벌을 죽여본 경험들이 하나하나 다 쌓이니까 어떻게 하면 안 죽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많이 뽑는지 알겠고. 그 세월이 20년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벌이 그냥 세월만 흘러간 게 아니라 제 몸에 들어있는 골병하고 같이 묻어 있습니다. 예. 벌 양을 보는 눈이라고 할까 그 노하우 있지 않습니까? 예. 시장님 나름대로의 그런 노하우를 좀 말씀해 주세요. 벌량 하시는데 예. 그게 뭐 벌 보는 양이에요. 뭐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장 벌을 보는 기준, 두 장 벌을 보는 기준, 한 통을 보는 기준, 그리고 개상 한 통 전체를 보는 기준. 그게 벌 하시는 분들마다 다 다르거든요. 근데 내 기준에 안 맞는다고 해서 그분을 아래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도 그분 나름대로의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존중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벌 보는 눈이 다른 거 없습니다. 내 지역에 맞는, 내 공장에 맞는 그 양이 이 정도 수준일 때 가장 적절한 생산과 관리가 될 때 그게 그렇게 목돈 타락적인 게는 데이터라고 만약 데이터로 얘기를 한다면은 예. 한소비에 어느 정도의 벌이 붙어 있는 걸 나는 그냥 한 장이라고 본다. 예. 이런 식의 말씀을 좀 예를 들어서 뭐 1,500마리가 한 장, 1,500마리입니까? 한 장 벌이 전 뭐 그것도 이제 다 잊어먹은 얘기예요. 이제. 보통 뭐 예를 들어서 1,500마리를 한 장 벌로 기준을 보면은 저는 그 1,500마리를 한 장 벌로 기준을 한 거고 한 2,000마리 이상을 또 한 장 벌로 기준으로. 그러니까 소비를 지키기가 조금 힘들 정도의 벌이 붙었을 때 한 장 벌. 그러니까 벌이 하단으로 늘어지는 게 아니라 하단으로 당연히 늘어지고 소강대 위에도 소강대가 슬쩍 안 보일 정도로 벌이 쌓여줘야지 빠져나가는 뒷벌까지 다 생각해서 요거 한 장 벌로. 그러니까 제가 소비를 많이 못 주는 겁니다. 여름에 벌이 퍼졌을 때 있잖아요. 예. 퍼졌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작품들이 봄부터 계속 습관이 되면요 여름 됐을 때 살짝 벗어나지 절대 안 벗어납니다. 제가 소문 벌 키우면서 여름에 소문 밖에 벌이 뭉쳐있다 그러면 그런 벌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벌입니다. 벌이 강군이라서 초강군이라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 뭔가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튀어나온 거거든요. 그런 기준이지 벌 보는 기준은. 뭐 이게 정답이다 뭐 이게 이렇게 하면 실패 안 한다 그런 거는 튀어나오는 그 이유 중에 예. 몇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좀 말씀드리죠. 예를 들면 뭐 어떤 그러니까 소문 앞에 예. 벌들이 밖에 이렇게 나와서 뭉쳐 있는 거는 예. 사장님이 말씀하신 뭐 원인이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편적으로 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문제점들. 가장 많이 나타나는 문제점 더위 때문에 더우면 약혼도 나옵니다. 근데 나왔을 때 안에 키우는 벌이 번식을 시켜주는 그 젖먹이 벌들이 원활하게 육아를 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렇게 튀어나오는데 그걸 반드시 뭐 물을 뿌린다든가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거를 밀어넣어서 착봉이 붙게끔 유지를 시킵니다. 그거는 수단과 방법을 한 거예요. 이게 시간이 4시까지 예. 맞추 아이고 벌써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에 예. 뭐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번 예. 화분 채취 많이 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여기 오신 분들하고 아주 딱 비밀로 할까요? 아니면은 비밀로 하고 한번 하시죠. 알겠습니다. 화분 많이 받는 원리는 제가 힌트 하나만 딱 드릴게요. 왜냐면 통마다 이게 컨디션에 따라서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맞춰주는 컨디션을 맞춰주는 기본적인 원리가 뭐냐면은 화분을 받기 7일 전에 알을 통 안에 산란 육아가 얼마만큼 많이 되고 있느냐, 그게 기준이 됩니다. 예. 봉판이 많으면 안 되고, 봉판이 많은 거는 의미가 없거든요. 젖주는 벌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냐, 그 양에 따라서 화분 들어오는 양이 결정됩니다. 그러려면은 첫 번째 강분 첫 번째고, 두 번째 근데 약분이라도 관계없이 적절한 약분도 오히려 더 화분을 더 많이 가져오거든요. 초강분은 더 안 가져옵니다. 걔네들은 분봉열이 일어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안에 어린 벌이 많이 시작하네요. 충이 많아야 되죠. 이제 그 어린 벌이라고 하는 게 내역봉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내역봉도 안에서 뭐 화분을 저장해서 작업하는 벌이 있고, 젖을 내주는 벌이 있고, 수분을 날려서 꿀을 말리는 벌이 있고, 또 내역 안에서 봉 안에서도 또 역할 분담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벌의 문제도 있지만은 벌보다는 통 안에 새끼를 얼마나 많이 키우냐, 그리고 그 새끼 애벌레 중에 번데기 뭐 그러니까 알에서 딱 3일 후면 이제 딱 꼬부라지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로얄 젤리를 분비하려고 그러면은 그 새끼를 키우려면은 화분을 수분을 많이 해야 돼요. 실제 애벌레가 먹는 화분 양은 좀 깁니다. 근데 젖을 내려고 먹는 화분이 조금 더 많아요. 약간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두장일 때 다르고 석장일 때 다르고 늑장일 때 다릅니다. 그러면 그 조치는 그 역할에 맞게끔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나중에 저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뭐 어디 다른 데서 지원물을 빼서라도 화분이 딱 들어오는 날로부터 한 4일 5일 전에 알 찍은 소비를 2장 준 것과 3장 준 것과 4장 준 것의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 화분 들어오는 양이 산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뭐 거의 뭐 일이 힘들죠. 하루에 2번씩은 걷어줘야죠. 바깥에 미론이 어느 정도 바깥쳐주고 기본적으로 한 2번은 걷어내야 돼요. 욕심내면 한 3번도 가능하고 3번은 좀 무리고 저는 한 번밖에 안 합니다. 째려야 되기 때문에 그거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하기는 섭섭하니까 한 번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기 25일 날 금산에서 또 교육이 있고 하거든요. 그때도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 금산이요. 그리고 뭐 저기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셨는데 흑백포항에서도 와주셨고요. 100% 그 제역군에서도 와주셨거든요. 분들한테도 감사드립니다. 그 조심히 집에까지 잘 하시기 바랍니다.